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렉트 마케팅 본부의 정원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통계로 보는 연금 시장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살펴볼 연금 시장은 총 3가지 연금 시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이제 모두 연금 시장을 한번 훑어볼 텐데, 지금 고객님들께서 가입하고 계신 연금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현재 좀 트렌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통계로 보는 연금시장 관련해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퇴 후 월 평균 예상 생활비를 이제 리서치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접 진행한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과연 취업 상태인 중고령자 분들 중에 은퇴 시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부부 기준으로는 약 280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170만 원 정도를 은퇴 후 월 평균 예상 생활비로 생각하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퇴라고 한다는 건 회사를 단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것을 은퇴라고 의미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없을 때를 은퇴를 가정했을 때 월 평균 예상 생활비는 부부 기준 280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170만 원 정도로 리서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음으로 볼 거는 연령대별로 최소 노후 생활비와 적정 노후 생활비를 이것 또한 리서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50대 미만 같은 경우는 최소 노후 생활비로 개인은 141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로는 20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소 노후 생활비는 222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로는 33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정 또는 최소 노후 생활비가 낮아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조금 더 월 평균, 은퇴 후 월 평균 예상 생활비를 좀 더 높게 생각하더라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조금 봐야 될 점은 이제 추후에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해서 정말 내 은퇴 후에 월 평균 예상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한번 추산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내 연금 자산은 얼마나 잘 운용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연금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금 시장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1823.2조 원이 현재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매번 저희가 설명드렸던 선진국형 3층 연금 구조에서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1층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의무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임의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은 24년 말 기준으로 1212조 원이 있더라. 하지만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좋으면서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90년으로 연장이 됐다. 그리고 보험료율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이제 43%로 대체해서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꾀하겠다 하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국민연금은 약 1212조 원이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더 증가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퇴직연금은 이제 고객님들이 아실 만한 IRP, DB, DC, 즉 퇴직금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퇴직연금을 통해 꿰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용 규모는 약 431조 원 정도 되겠고, 마지막으로 3층 보장 3층인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의 여유 있는 생활, 즉 조금 더 안정된 노후화 생활을 떠나서 여가 등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은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약 178.6조 원이 운용되고 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시장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연금 시장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보게 되면 2019년 말부터 2024년 말 그리고 2025년도 7월 말 기준까지 보게 되시면 오히려 가입자 현황은 줄고 있더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실업자가 늘어났다든지 혹은 뭐 보험료율이 이제 높아져서 사업 이제 국민연금의 가입을 중단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요인은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보게 되면 2025년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있더라. 하지만 기금 연도별 적립금 추이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2024년 말에는 1212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 8월 말 기준으로는 1322조 원으로 증가했더라. 즉 기금은 연도별로 계속해서 적립금은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월 평균 얼마를 받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현재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25년도 7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인당 62만 원 꼴이더라.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1인당 62만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아서 현재 노후의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를 한번 고객님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젊으신 이제 고객님분들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고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국민연금 기금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월 평균을 지급액도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젊은 고객님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 건 물가 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등을 모두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이 데이터만으로는 국민연금 이 월평균 지급액만으로는 노후의 생활을 여유롭게 그리고 좀 평탄하게 보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과연 전국에서 어디 도시가 어느 지역이 가장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을까를 좀 찾아봤습니다. 고객님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는 어디가 제일 많이 받고 있을 것 같나요? 1인당? 전 당연히 서울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데이터를 보게 되시면 이제 울산광역시가 제일 월 지급액이 82만 원으로 많이 받고 있더라. 두 번째는 세종시더라. 오히려 서울특별시가 세 번째더라. 이걸 통해서 뭘 알아보고자 한 건 아니고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어느 도시가 좀 1인당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인가, 어느 지역이 좀 많이 가입해 있는 것인가를 좀 보고 싶어서 뽑아봤고, 그냥 고객님들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퇴직연금 시장입니다. 퇴직연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DB, DC, 개인형 IRP, 기업형 IRP 모두 포함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IRP, 개인형 IRP의 경우는 계좌관리 수수료가 연간 약 0.3% 정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저축과 합산을 하시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해서 납입하는 경우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IRP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에는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즉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더라. 자, 이따가 그럼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과 IRP가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퇴직연금은 2024년 말 기준으로 IRP는 33.5% 정도만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더라. 70%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3.5%만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더라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추후 이따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최근에 조금 이슈들을 많이 살펴보셨다라고 하면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오가고 있습니다. 그중 이유가 아무래도 70%까지 실적 배당형 상품의 투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안전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수익률이 저조하고 하다 보니 국민연금처럼 기금 형태로 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 없이 이슈화가 됐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공단처럼 퇴직연금도 또 하나의 공단이 생겨서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운용하는 이제 어떠한 단체가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은 조금 더 법제화나 정책이 좀 더 구체화가 되거나 실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이슈는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립금 비중을 보게 되면 퇴직연금 보시죠. DB도, DC도, 개인형 IRP도, 기업형 IRP도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가 운용하냐, 내가 운용하냐, 내가 추가로 더 운용하냐.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DB는 회사가 운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객님들이 근무하신 기간, 그리고 평균 월급을 추산해서 정해진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해서 정해진 퇴직금을 퇴직할 때 고객님들한테 주는 게 DB. DC는 퇴직금 일부를 매달 또는 매년 입금시켜줘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 D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형 IRP는 추가적으로 퇴직연금보다 조금 더 개인이 더 해서 퇴직연금을 조금 더 추가로 납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를 보게 되면 적립금 비중만 보더라도 개인형 IRP는 충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개인형 IRP 같은 경우도 추가로 연금저축과 더불어서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아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절세 혜택을 누리고자 개인형 IRP도 절세 방법 중 하나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건수를 보더라도 개인형 IRP가 급격하게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가 이전 강연들에서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건 절세, 세금을 아끼는 건 이제 당연한 거거나 아깝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수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300만원 추가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형 IRP 경우는 급격하게 저렇게 증가하고 있더라. 계약 건수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퇴직연금도 고객님들이 절세 전략 중 하나로 계속해서 계약 건수가 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금저축펀드랑 그럼 IRP가 어떻게 좀 다른 것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객님들이 퇴직연금 IRP는 부분 해지나 부분 해지가 안 되고 무조건 전체 해지만을 알고 계실 거고, 연금저축펀드는 이제 부분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정도는 알고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상품을 하는 것이 좋은가, 가보다는 어떤 상품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IRP 모두 펀드와 ETF 상장 리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거래가 가능한 곳이 있겠지만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결국 펀드는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IRP에서 가능하다. 적격 TDF는 연금저축펀드에서도 가능하고 IRP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IRP에서는 원래 70% 정도만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적격 TDF의 경우는 퇴직연금 IRP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더라. 근데 이제 IRP에서만 되는 겁니다. 회사채 등 채권은 최대 70%까지 IRP에서만 가능하고 예금, ELB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은 IRP에서만 가능하더라. 근데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이 두 가지 채권과 원리금 보장 상품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개별 주식, 레버리지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펀드, IRP 모두 안 됩니다.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78.6조 원, 이거는 이제 개인연금에 관련된 건데 IRP는 437조 원으로 총 자산 규모가 그렇더라. 이제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이게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7.6%, 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는 5.9%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IRP 가입자분들이 약 33.5% 정도만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를 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수익률에서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익률이 조금 높은데, IRP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아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당연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적 배당형 상품이 적은 부분은 아무래도 수익률에 조금 낮은 수익률에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연금 기금화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고객님들이 근로자 입장에서만 봤을 때 또는 자영업자시더라도 아무래도 본연의 업무나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경제 상황을 보시면서 직접 투자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 이유는 펀드라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고객님들의 수익률을 증진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직접 투자를 좀 막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직접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시간을 절약하셔서 조금 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시고 연금 자산도 이런 펀드를 통해서 조금 더 운용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 퇴직연금 또한 개인연금 또한 하셔서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는 퇴직연금 시장도 얼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조금 개인연금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개인연금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희 회사는 개인연금을 직접 계좌 개설하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조금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연금시장 운용 현황 보겠습니다. 이거는 연금저축 펀드뿐만이 아니라 연금저축 개인연금에 대한 모든 시장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모두 통틀어서 현재 데이터가 구성됨을 말씀드립니다. 24년에는 178.6조 원입니다. 적립금은 23년 대비 6.4%가 늘었고요. 수익률은 3.7%로 23년도보다는 0.9%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이따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가입자는 76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5.8% 정도 증가했습니다. 개인연금 평균 연금 수령액은 295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만 원이 줄었어요. 저 평균 연금 수령액은 이제 조금 더 뒤에 가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이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더라. 즉, 옆에 있는 그 근로자 또는 직장인의 이제 다른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4명 중 1명이 26%가 개인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더라. 그게 형태가 보험이든 신탁이든 이제 뭐 펀드든 그 부분은 좀 상이하겠습니다만 4명 중 1명은 연금저축을 가입하더라. 자, 이제 판매회사별 적립금 현황입니다. 보험사가 압도적으로 115.6조 원으로 높고요. 금융투자회사는 뭐 증권사, 운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운용사 35.9조, 그 다음에 은행은 19.1조 원, 공제기관은 8조 원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랑 운용사 별로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입니다. 저희 회사를 보니까 11위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 대비해서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유수한 증권사 및 이제 금융투자 회사 중에서 직접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판매해서 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20위권 안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저희 회사들만 직접 펀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운용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희 회사들이, 이런 유수한 회사들이 되게 적립금이 많아 보이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지죠. 사실 저희가 펀드를 직접 만들고 운용하고 상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작은 규모와 뒤처진 순위가 아니다. 그리고 다양한 증권사와 다양한 은행에서는
다양한 운용사의 펀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어떤 상품을 매수를 해야 될지 고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고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K시자의 자산운용에서 직접 계좌 개설을 하셔서 연금저축 펀드를 하시면 원산지에서 직접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수익률을 증진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지 직접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고객님들이 다른 금융투자회사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 회사가 절대 현재 개인연금 금융회사별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절대 낮은 위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연금 상품별 운용 현황입니다. 보험이 압도적이죠. 64.7%, 펀드 22.6%, 신탁은 8.2%, 아까 공제회 상품 공제 4.5%. 이제 공제회는 한번 빼보도록 하죠. 특별한 상품이고. 그리고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보험과 펀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상품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의 보험, 모든 회사의 연금저축 보험, 모든 회사의 연금저축 펀드, 모든 회사의 연금저축 신탁의 상품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2.6%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7.6%입니다.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는 5.6%입니다. 아무래도 리스크를 조금 부담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펀드 실적 배당형 상품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이제 그만큼 원금 소실에 대한 위험을 감내하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에서는 수익률이 오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펀드를 가지고도 뭐 채권형 펀드나 그런 좀 위험성 낮은 펀드들을 통해서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조금 더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 펀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낮은 2.6%를 기록하더라. 아무래도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업비를 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이율 등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수익률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은 크게 큰 변화가 매년 없어 왔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황에 따라서 여파를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산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도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또 어떤 산업군과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런데 리스크를 감내한 만큼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수익률이 높게 보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품별 적립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보험과 펀드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신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부터 신규로 상품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적립금이 약 0.1조 원 정도 들어서 0.1%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펀드 보시죠. 펀드는 11.1조 원, 약 37.9%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트렌드가 연금저축 펀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립금만 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번 보시죠. 이번에는 조금 가입자 현황을 봤습니다. 얼마나 이제 연령대별로 얼마나 가입을 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40, 50대가 50% 정도로 이제 가입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 하지만 20세 미만은 증여 목적으로 추정되는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더라.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사전 증여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 성인이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매달 18만 9천 원씩 10년 동안 적립식을 설정을 하면 약 2,200만 원 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2천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2,200만 원 정도 가량 되는 투자 원금 플러스 수익까지 사전에 증여한다 해서 사전 증여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트렌드 자체가 조금 비과세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증여를 할 수 있을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의 사전증여 이벤트처럼 이런 증여 목적으로 추정되는 20세 미만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더라. 하지만 여전히 40, 50대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 근데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40, 50대는 그냥 애초에 많았던 것 같고 20세 미만과 20, 30대 그리고 65세 이상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한 그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세 미만 좀 증여 목적이죠. 20, 30대는 연말정산 그리고 노후에 대한 조금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 개인연금을 빨리 시작한 거고 65세 이상이 되셔서도 좀 여건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이제 아시게 되신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별로 가입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1억 이상은 가입을 거의 한 50% 정도 하고 있더라. 대부분 좀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좀 가입률이 높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소득이 높으시다라고 하면 어쨌든 적은 근로소득보다는 좀 더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후에 좀 더 투자를 하면서 연금을 수령하시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뭐 2천 미만, 2천에서 4천, 4천에서 6천, 6천에서 8천 이렇게 뭐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가입률이 높아지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개인연금에서 세액공제 혜택은 또 근로소득 5천만 원, 5,500만 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16.5%, 13.2% 뭐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서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개인연금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펀드를 하게 되면 또는 고객님들이 일반 은행에서 예적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15.4%의 이자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근데 보게 되시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3.3에서 5.5%로 줄어듭니다. 연금 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4%의 세금이 5.5%, 약 10%, 최소 1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들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아꼈네가 아니라 수익률 10% 잡고 있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연하죠. 아낀 게 아니라 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여유자금을 투자를 하셔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면 15.4%로 낼 거를 3.3에서 5.5%만 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님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또는 은행에서 일반 예적금을 하시는 고객님들과 연금에서 펀드 투자를 하는 고객님을 봤을 때 동일한 상품을 하더라도 수익률의 차이에서 세금이 3.3에서 5.5% 연금 계좌에서 내는 것과 일반 은행 예적금에서 그 은행 이자 뭐 한 3%, 약 3% 잡더라도 3%의 15.4%로 내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여유자금을 투자를 하셔서 여유자금을 개인연금에 넣으셔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품별 계약 건수 보겠습니다. 보험은 줄고 있는 추세예요. 연금저축펀드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딱 보면 보시겠죠. 24년 말에 이제 4,113인데 이제 23년 말 대비해서는 약 165, 약 3.9%가 줄었어요. 펀드는 21.3%가 늘고 있어요. 이제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님들을 보더라도 연금저축을 보험에서 저희 회사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실질 투자 수익률을 봤을 때는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라고 지금이라도 옮겨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그게 이제 연금저축펀드 이 상품별 계약 건수에서 보여주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는 연금저축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품별 신규 계약 건수만 보더라도 보험은 전년도 대비해서 16,000건이 줄었습니다. 신규 계약 건수예요. 그래서 23년 대비해서 15%가 줄었어요. 근데 펀드 보시죠. 약 42만 건이 신규 계약이 늘었습니다. 약 102%가 늘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왜냐? 이제 연금저축펀드가 아무래도 트렌드예요. 이제 옛날에는 투자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아무래도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로 안전하게 조금 노후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였죠. 옛날에는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시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아무래도 조금 지기 싫어하시다 보니까 연금저축보험을 많이 가입하셨지만, 지금 트렌드 자체는 투자 자체가 트렌드가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의 이제 격언들이 이제 국장은 오히려 지능순이다 뭐 이렇게 바뀌어갈 정도로 이번 연도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 좋았고, 거기다가 해외 주식시장도 좋았던 시기들이 분명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내 연봉 인상률보다 오히려 내 연금저축의 수익률을 제고해서 오히려 노후에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펀드로 이제 신규 계약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증빙하는 자료들이 바로 이 개인연금의 상품별 신규 계약 건수더라. 42만 건이면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 거의 2배가량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는 계속해서 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보험이나 신탁 계약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다만 신탁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후로 신규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 자체가 조금 감소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상품별로 얼마나 넣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보험은 건수는 아까 많았는데 거의 4조 8천억에서 4조 3천억 원으로 1.1% 줄었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3.2조 원에서 5.9조 원으로 79.8%나 연간 납입액이 늘었습니다. 계약당 납입액을 보더라도 보험은 23년에 253만 원 정도였는데 24년에는 258만 원으로 약 5만 원 정도만 늘었더라. 계약당.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80만 원 정도 늘었더라.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연금저축펀드는 이제 2023년 대비해서 24년 연간 납입액이 대폭 증가, 펀드는 납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계약 건수처럼 펀드랑 신탁 납입액은 연간 납입액은 계속 감소하더라.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트렌드 자체가 연금저축 펀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납입 금액별 계약 건수를 좀 보겠습니다. 과연 고객님들이 개인연금 시장에서 얼마나 넣고 있는가? 1년간 700만 원 이하가 대부분 90%입니다. 아무래도 600만 원 세액공제 혜택까지만 넣으셨다거나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게 되면 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이하가 이제 150.5% 증가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 오히려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추가로 연금에 넣으면 나중에 노후에 3.3에서 5.5%의 저율과세 혜택도 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개인연금 펀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연금을 실제 수령하실 때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600만 원을 초과해서 고객님들이 좀 넣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고객님들도 딱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 받게끔만 넣어야지,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넣으셔서 나중에 노후에 이제 연금을 수령하실 때 3.3에서 5.5%로 세율을 좀 낮게 과세를 받으셔서 조금 더 노후에 있어서
안정화된 노후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별로 이제 계약당 개인연금 얼마를 받는지를 봤습니다. 1년 평균이에요. 1년 평균. 보험은 23년도에는 240만원 받다가 24년도에 238만원, 마이너스 2만원 정도 감소했고, 펀드는 538만원에서 529만원, 9만원 감소했더라. 이 얘기는 즉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 평균 295만원이에요. 월 24.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연금에 대한 트렌드 자체나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 600만원으로 증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개인연금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 그러면 저 월 수령액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이제 보험 펀드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고객님들이 당연히 선택하시겠지만,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더라도 연금저축 펀드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험은 공시이율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당연히 높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당 수령액이 저렇게 조금 연금저축 펀드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신탁 이런 것들 모두 빼고 보험 펀드만 보겠습니다. 보험은 23년도에 2.6%였습니다. 펀드는 23년도에 12.6%였고요. 그래서 23년 평균은 4.6%. 24년은 보험 똑같아요. 2.6%. 24년에 펀드는 7.6%로 약 5% 정도 감소했지만 그래도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높더라. 이 해당 연평균 수익률은 뭐 저희 개인연금저축 펀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 펀드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운용사들의 펀드 수익률을 합친 거고요. 보험도 뭐 특수한 보험사의 보험 수익률을 한 게 아니라 모든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의 수익률을 평균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연금 포털에 공시 중인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을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그냥 연금저축, 개인연금 관련한 연간 수익률이 약 3.7%더라. 아까 IRP가 5% 정도 됐었죠. 근데 24년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더라. 하지만 이 중에 연금저축 펀드는 전체 수익률의 약 2배를 기록하더라. 7.6%로. 즉 이제 평균 수익률을 좀 높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은 공시이율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시이율로 수익을 잡다 보니까 개인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보험료에 사업비 차감 후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은 당연히 공시이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사업비가 차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제 우리 회사의 24년도 개인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모든 상품들의 단순 평균 수익률을 해보니까 12.4%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연금저축 상품에서의 펀드 수익률은 가중평균, 적립금 기준으로, 저희 회사의 개인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단순 평균 수익률을 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4년도에 저희 당사 개인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12.4%로 어쨌든 괜찮은 좀 더 좋은 수치를 보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강연 중에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에 개인연금저축보험이 있다라고 하시나라고 하면 현재 트렌드는 개인연금저축 펀드다. 그래서 현재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신 연금저축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그래서 개인연금저축보험에서 내가 만약에 기대하는 수익률이 없다거나 하게 된다면 이제 1588-5533이나 저희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연금 상담을 받으시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약 이전이나 다른 부분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저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제생활 인구 4명 중 1명, 즉 25%가량은 개인연금을 하고 있더라. 근데 그 중에 개인연금저축 상품 중에
트렌드는 연금저축 펀드더라. 아까 보셨죠? 적립금이나 계약 건수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연금저축보험보다는 확실하게 그냥 시장 자체가 연금저축 펀드가 트렌드더라. 그리고 고객님들이 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펀드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레 겁먹으실 필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젊으신 고객님 분들일수록 주식 비중을 높게, 은퇴 시점에 가까워져 오시는 분들일수록 좀 채권 비중을 높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고, 꼭 나이뿐만이 아니라 고객님들이 감내하실 수 있는 위험 수준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또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상품군을 찾아서라도 저희들이 포트폴리오를 저희 회사 펀드로 구성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겁먹으셨더라도 먼저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라. 네, 그래서 펀드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서,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도 권장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첫 번째, 일찍 시작해라. 두 번째, 많이 저축해라.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IRP까지 합산해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저축 600, IRP 300으로 세액공제 혜택 풀로 받으시고, 나머지 900분에 대해서는 IRP 대신 개인연금을 넣으셔도 그게 좋다. IRP는 부분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대신 IRP 같은 경우는 연간 계좌 수수료가 연간 약 0.3% 정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IRP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나눠 받아라.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는 3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Q&A를 남겨주시거나 이제 하시면 되는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필수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 상품 중 트렌드는 연금저축 펀드다. 네. 세 번째로는 연금저축보험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를 연금저축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1588-5533이나 KCGI 자산운용 공식 채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현재 연금 자산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계좌가 있으시면 저희 계좌에서 펀드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다 같이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통해 조금 더 풍족한 노후 생활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유튜브를 보시고 나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1588-5533이나 KCGI 자산운용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걸로 마무리하겠고, 이제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